네, 국내 증시 개장 전 어떤 포인트들을 점검을 해볼 수 있을지 LS증권 신중호 리서치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미증시부터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소식으로 인해서 장중 변동성도 굉장히 컸었던 하루인데, 맞습니다. 자, 지금 이 미증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하락 변동성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선전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도 보시면 간밤에 이제 주무시고 일어나서 봤을 때 그래도 폭락은 아니네 이 정도의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면을 보시면 달러화가 좀 급등을 했고요. 유가도 사실 지금 70달러 초반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단숨에 70달러를 WTI 기준으로는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이 중동 쪽 리스크의 유가의 어떤 병목 형상 내지는 공급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ISM 제조업 지표 예상보다 좋았지만 그 안에 프라이스 즉 가격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이 물가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장중에 낙폭을 회복한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특히 이제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들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런 기업들이 좀 회복을 해주면서 미국이 그동안 또 사실 우리나라 증시와는 달리 선제적으로 10월부터 좀 조정을 받아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가격의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단기로는 상당한 변동성이지만 중기로는 또 매수 구간이었다라는 이제 증권가들의 분석도 유입이 되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네, 미증시가 전일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S&P, 나스닥이 반등을 보였다라는 게 또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내용들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2월 수출 지표를 보니까 29%나 올랐습니다. 네.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에 이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3월에 영향은 없을지,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은 없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수출 자체가 좋았던 이유가 다 알겠지만 반도체 때문이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전년 대비로는 거의 160%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율을 견인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도 이에 반영해 왔고요. 3월도 사실은 중도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이 수출은 또 미국향 수출이고 이런 부분들은 유지가 될 수 있다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근에 우리 증시가 여기에 발맞춰서 올라온 만큼 조금씩 미묘한 변화에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수출 자체는 좋았지만 수출 증가율은 29%,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에는 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한 34%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수출 증가율 자체는 2월이 1월보다는 좀 내려왔다, 둔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사실 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특히 외국인들의 매매에는 이 수출 금액의 레벨보다는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닥에서도 마이너스가 계속 지속되더라도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게 되면 외국인들은 매수로 전환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이런 차트들 증권사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 위에서 꺾이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플러스 증가율이지만 매도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1월 이후에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25조 원 가까이 매도한 이유는 아마도 이런 수출 증가율이 조금은 피크 아웃하는 부분들에 대한 선제적인 반응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3월 수출 말씀을 주셨는데,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유가 말고도 다른 것들을 사야 되겠지만 유가 놓고 보면 비용이 높아져서 어떻게 될까요? 수익 금액 자체가 동일하더라도 유가에 배정되는 부분들이 많으면 나머지 수입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란바 핵심이 이제 어떤 그 유가고, 동아시아향 원유 수출의 80%가 아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으로 좀 영향이 가다 보니 이렇게 조금은 유가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연쇄적인 효과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수입업자들의 어떤 그 실질 구매 하락은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지금 뭐 수출 지표를 봤을 때 금액보다도 그 증가율을 조금 더 유의미하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말씀도 주셨고, 유가의 변동성 역시나 좀 장기적으로 좀 유의미하게 지켜볼 필요가 네.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마이클 하트너도 그렇고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에 대한 거품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이제 곳곳에서 좀 많이 들려오고 나오더라고요. 있는 네. 상황입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보수적인 대응에 네. 있어서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또 앞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실까요? 이게 저도 이제 주말 동안에 이란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들을 상당히 많이 챙겨 보는데, 특히 이제 SNS, 뭐 X가 상당히 많이들 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보면은 이 한국 얘기를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화면에도 나오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마이클 하트넷 차트도 이제 보시면 약간 뭐 단기 버블 국면에 와 있다라는 코멘트로 3월의 주요 일정, 예, 지금 나오네요. 저 차트의 가장 오른쪽에 코스피가 약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해서 평소에 자기 어떤 주가의 수준보다 얼마나 많이 괴리가 벌어졌냐라는 부분인데, 뭐 최근에 보시면 비트코인이나 그러니까 M7 뭐 비트코인보다도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올라섰다라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사실 2월 말 기준으로 1년 동안의 우리 코스피의 성적은요 150%입니다. 지난 2월 말 대비 지금 1월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동일한 기간에 S&P 지수가 한 15%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S&P가 1년 동안 15에서 20% 오르면 상당히 부러워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1년 만에 150%라는 거는요, 사실 1980년 이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을 제외하고. 99년 6월에 있었거든요. 그때 98년 우리가 아시겠지만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코스피가 27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고 나서 폭락을 했었죠. 하락을 하고 나서 99년 6월에 140%, 그리고 그 해의 7월에는 1000포인트까지 오르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토하는 상승이 있었는데, 그때만큼 속도가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상승도 좋지만 이 이후에 과연 이 상승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같이 들어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때도요, 사실 99년 7월까지 가파르게 지금보다 더 15에서 20% 급등을 하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7월이 고점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한 달 동안 더 오르고 고점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보단 그때만큼 너무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사실 하락이 촉발될 수 있는 이슈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튈 줄 몰랐다 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촉발이 발생되게 되면 최근에 개인들의 투자자들은 ETF로 매수, 즉 바스켓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매수하면서 이게 이제 증권사들의 LP를 유입시키고 이게 계속 또 상승 효과를 만들어냈는데, 거꾸로 약간의 하방 변동성이 발생하면 변동성을 부르는 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스트, 즉 물가적인 측면이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고, 오늘도 상대적으로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씩은 이 비용이 그리고 리스크가 계속 커지는 구간을 진입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만큼의 상승 속도와 힘을 기대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주도 상승이 아닌 그 다음을 내다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섹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3월 전략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반도체에 의한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긴 했습니다만 2분기에는 이제 아마도 AI 캐펙스 모멘텀이 둔화되는 시즌이고,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발 리스크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부터 중간선거가 미국에서는 본격화되는데 물가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70 넘어서 버렸고, WTI 기준으로. 그 상황에서 ISM 제조업지수 내 물가지수, 특히 최근에 칩플레이션과 관련된 얘기들이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칩플레이션이라는 목소리가 트럼프한테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수익을 주고는 있지만 일정 부분 반도체 비중을 조금은 줄이면서 기존 주도 섹터인 전력기계나 조선 내지는 비철 방산 쪽으로 좀 포트에 다변화를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또 하나 이제 ETF가 코스닥 쪽으로 많이 설정이 되면서 중소형 가치주들이 조금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즌이 되었다. 그래서 반도체 비중 조금 줄이면서 주도준의 섹터 전환과 약간 중소형 가치주로 조금은 포트를 다변화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종호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